그건 지켜봐야 되겠네. 근데 뭐 연설문을 이렇게 뭐 작성하는데 또 최순실 씨가 또 이게 관여해서 그 연설문에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미스가 났다. 네. 실수가 좀 잦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믿고 싶지 않은데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실이 있는데 거기에 설마 개입했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희도 개입했을 거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입했다는 말이 안 되는 개입했다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죠. 어? 고영태라는 사람한테 나온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40살짜리 20살인데 뭐 거의 20살 차이가 나는데 최순실 씨하고 거의 반말할 때도 있다. 뭐 이런 그 고영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최순실 씨가 한국과 독일의 더 블루케이라는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요. 거기에 다 여기에는 이사로 돼 있고 저쪽엔 대표로 돼 있는 사람이 고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영태라는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계의 황태자라는 차은택 씨가 있었죠. 네. 그 차은택 씨를 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한테. 소개하고 나서 나중에는 차은택 씨하고 의견이 엇갈려서 아마 고영태 씨가 좀 밀린 것 같은데 네. 이 고영태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영태 씨 증언이라고 지금. 고영태 씨가 지금은 최순실 씨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차은택 얘기 씨하고 하시는 그 거리가 멀어져서 사실은 최순실 씨하고도 좀 멀어졌다고 봐야죠. 아, 예. 근데 자기가 옛날에 보니까 뭐 취미가 회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최순실 씨라고 안 하고 회장님이 취미가 또는 그 하여튼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 연설문 고치기 뭐 이런 건데 그 연설문이 대통령 연설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 말이 사실인가 아니면 정말 어마어마한 무슨 과장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좀,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좀 정황을 야, 말씀드리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요.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게 대통령의 그 연설 한 문장 한 문장 조사 하나하나가 국가를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건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외교, 때문에 국방, 뭐 내무부 전부 다 움직이는 게 그렇기 그 때문에 도만 이런 도사 하나도 그게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고영태 씨가 얘기한 게 최순실 씨가 그 취미로 그걸 했다는 얘기한 게 과장이냐 믿고 아니면 싶지 사실이냐 않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영태 씨가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참나. 고영태 씨가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저거를 한번 뭐 살펴보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이게 말이 됩니까? 학생들이 바른 역사를 배우지 못해 혼이 비정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옛날에 얘기도 이제 하고 그 칼럼을 쓰면서 뭘 몇 가지를 썼냐 하면 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박들 핵심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당에 있을 때 저녁에 이제 한참 상의를 하고 헤어진답니다. 네. 내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로 이제 결정하고 가는데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항상 내용이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도 친박 누구 얘기입니까? 네, 그런 뭐 이름을 밝힐 수는 네. 없는데 그분들 이제 그렇게 몇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도저히 그렇게 이해를 못하게 왜 집에만 가시면 이게 바뀌어 오는가 아침에 메시지가.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부 비서관들은 그럼 도대체 그럼 한번 집 앞에서 누가 좀 지키기라도 해봐라. 도대체 누가 더 가는지 실세가 누군지 이런 이야기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연설이라는 게 뭐냐면 연설 비서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 사람이서 이제 수석 비서관들하고 등등 의견을 모아서 네. 작성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최근까지 있었던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 국문학과를 나와서 아주 문장을 잘 쓰는 분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두셨죠. 네, 그만두셨는데 그분은 뭐 제가 잘 알지만 그럼 그만두신 이유가 그러니까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문가의 글인지 아니면 조금 전문가 아닌 사람의 글인지 지금 왜냐하면 말의 어법이 안 맞고 문법이 안 맞으면 네. 사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글 보면 다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바꾸는데 근데 그동안에 몇 가지 연설을 보면 좀 이게 문장이 안 맞는 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뭐 혼이 비정상이라든지 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일반 쓰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거 컴퓨터 그래픽 좀 말이 안 됐던 것 좀 띄워주세요. 우리 PD. 예. 그런 것들을 정황을 보면서 네. 그럼 이게 과연 그럼 결정적으로 했던 게 실패한 쥐덫 뭐 이런 거 그렇죠. 원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리순 감옥이라든지 뭐 이런 네. 거 있었잖아요. 하얼빈 감옥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런 사례들을 보면 네. 이게 과연 그럼 전문가가 마지막에 보고서 넘긴 것이냐 아니면 바로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바꾸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증언이 나와서 이 두 이야기를 엮어서 보면 혹시나 이제 그런 가능성, 즉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마지막 원고를 가지고 있을 때 혹시나 만약에 최순실 씨가 이걸 갖다가 고쳤다라면 이거는 사인이 공적인 일에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아까 그 CG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내용이요.
사실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뭔가 의혹들이 있었다. 그때 말이 많았던 그 연설문의 일부인데 여기에 뭐 최순실 씨가 뭐 개입했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연설문을 고치는 게 뭐 침이었다라는 그 최측근, 또 최순실 씨의 최측근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조금 문제가 됐던 연설문의 그 부분들, 그리고 실수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골라서 한 거지 의혹일 뿐입니다. 예, 이게 또 오해가 돼서 이걸 고쳤다라고 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영태라는 사람이 과장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러나 하여튼 관심은 간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바로 저런 뭐 말실수나 여러 가지 그 이른바 팩트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 착오가 혹시 이거랑 뭐 이렇게 이제 그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말이 사실인지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치고 저 고치는 게 취미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그것부터 근데 규명을 이걸 해야 어떻게 된다는 사실인지 규정합니까? 어떻게 규정합니까? 이걸 어떻게 규정합니까? 규정 그거는- 못해요. 이건 죽을 때까지요. 아니, 그건 조사해보면 나오죠. 연설비서관이 자기가 쓴 거 하고, 나중에 대통령한테 갔는데, 그럼 나온 거 하고, 그럼 대통령이 고쳤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럼 할 수 없는 그럼 거죠. 끝난 거죠, 뭐. 그러나 뭐. 이건 또 못 잡아요. 박근혜 대통령 정직하신 분이니까. 대통령이 네. 대통령께서 나는 고치지 않았다. 아니. 연설비서관 너는 원래 여러 이렇게 가지, 보냈니? 여러 나는 가지 원래 고치지 방식으로.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그러니까 거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여러 가지로. 네. 근데 여기 이제 꼭 검사 같듯이 뭐 이제 검사 가시면 잘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니 고영태 씨의 그 증언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거 혼을 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무자들을. 네. 그 누구를 혼냈겠습니까? 누가 만약에 누구를요? 여기서 이 혼을 냈다. 만약에 그 연설문 때문에 네. 누구 혼을 냈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혼을 냈겠냐 이거죠. 이제 그걸 한번 상상에 맞게 보면. 아 잠깐만 누가 누구에게 혼을 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연설문 가지고 연설문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실무자들을 혼을 냈다라고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요? 네, 증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그럼 혼을 낸 비서관 당사자가 혼냈겠죠. 누구겠습니까? 비서관 혼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잘못되면 애먼 사람을 불러다 혼낸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그러니까 고친 거는 자기가 고쳤으면서 엉뚱한 사람을 불러다 혼낸다는 그런 식의 코멘트가 돼 있거든요. 그 지금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이소야 웃지 말고. 질문하지 웃지 마십시오. 말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최순실 씨가 결국 공적 영역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이제 정황적인 이야기. 청와대는 물론 지금 전혀 아니라고 그러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청와대는 뭐 여러 가지 대통령의 측근 비서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순실의 존재를 알 테고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아마 고영태 씨가 이런 이야기 했을 텐데 이게 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을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그만두신 그래서 한번 분 때문에. 섭외를 한번 두셔. 네, 그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아니 그분 그분은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면 그분은 공기업에 지금 임원으로 계십니다. 공기업 임원으로 가셨습니까? 그럼 또 말 못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 못하죠. 예. 누군가 이 진실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뭐 의혹만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진실을 좀 얘기했으면. 왜냐면 이런 의혹이 나왔으니까, 이런 진술이 나왔으니까 이걸 확인하고 하는 건 또 우리 언론의 의무니까, 네, 이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라든지 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일반 쓰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거 컴퓨터 그래픽 좀 말이 안 됐던 것 좀 띄워주세요, 우리 PD. 예. 그런 것들을 정황을 보면서 네. 그럼 이게 과연 그럼 결정적으로 했던 게 실패한 쥐덫 뭐 이런 그렇죠. 게 원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리순 감옥이라든지 뭐 이런 네. 거 있었잖아요. 하얼빈 감옥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런 사례들을 보면 네. 이게 과연 그럼 전문가가 마지막에 보고서 넘긴 것이냐 아니면 바로 대통령 연설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바꾸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증언이 나와서 이 두 이야기를 엮어서 보면 혹시나 이제 그런 가능성, 즉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마지막 원고를 가지고 있을 때 혹시나 만약에 최순실 씨가 이걸 갖다가 고쳤다라면 이거는 사인이 공적인 일에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아까 그 CG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내용이요. 사실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뭔가 의혹들이 있었다. 그때 말이 많았던 그 연설문의 일부인데 여기에 뭐 최순실 씨가 뭐 개입했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연설문을 고치는 게 뭐 침이었다라는 그 최측근, 또 최순실 씨의 최측근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조금 문제가 됐던 연설문의 그 부분들, 그리고 실수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골라서 박들 핵심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당에 있을 때 저녁에 이제 한참 상의를 하고 헤어진답니다. 네. 내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로 이제 결정하고 가는데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항상 내용이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도 그 침박. 누구 얘기입니까? 네, 그게? 그런 뭐 이름을 밝힐 수는 네. 없는데 그분들 이제 그렇게 몇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도저히 그렇게 이해를 못하게 왜 집에만 가시면 이게 바뀌어 오는가 아침에 메시지가.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부 비서관들은 그럼 도대체 그럼 한번 집 앞에서 누가 좀 지키기라도 해봐라. 도대체 누가 더 가는지 실세가 누군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연설이라는 게 뭐냐면 연설 비서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 사람이서 이제 수석 비서관들하고 등등 의견을 모아서 네. 작성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최근까지 있었던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 국문학과를 나와서 아주 문장을 잘 쓰는 분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두셨죠. 네, 그만두셨는데 그분은 뭐 제가 잘 알지만 그럼 그만두신 이유가 그러니까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문가의 글인지 아니면 조금 전문가 아닌 사람의 글인지 지금 왜냐하면 말의 어법이 안 맞고 문법이 안 맞으면 네. 사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글 보면 다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바꾸는데 근데 그동안에 몇 가지 연설을 보면 좀 이게 문장이 안 맞는 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뭐 혼이 비정상이 근데 자기가 옛날에 보니까 뭐 취미가 회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최순실 씨라고 안 하고 회장님이 취미가 또는 하여튼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 연설문 고치기 뭐 이런 건데 그 연설문이 대통령 연설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 말이 사실인가 아니면 정말 어마어마한 무슨 과장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좀,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좀 정황을 야, 말씀드리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요.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게 대통령의 그 연설 한 문장 한 문장 조사 하나하나가 국가를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건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외교, 때문에 국방, 뭐 내무부 전부 다 움직이는 게 그렇기 그 때문에 조사, 도만 이런 조사 하나도 그게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고영태 씨가 얘기한 게 최순실 씨가 그 취미로 그걸 했대요. 얘기한 게 과장이냐 믿고 아니면 싶지 사실이냐 않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영태 씨가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참나. 고영태 씨가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저거를 한번 뭐 살펴보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이게 말이 됩니까? 학생들이 바른 역사를 배우지만 혼이 비정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옛날에 얘기도 이제 하고 그 칼럼을 쓰면서 뭘 몇 가지를 썼냐 하면 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거지 의혹일 뿐입니다. 예, 이게 또 오해가 돼서 이걸 고쳤다라고 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영태라는 사람이 과장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러나 하여튼 관심은 간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바로 저런 뭐 말실수나 여러 가지 그 이른바 팩트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 착오가 혹시 이거랑 뭐 이렇게 이제 그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말이 사실인지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치고 뭐 저 고치는 게 취미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그것부터 근데 규명을 이걸 해야 어떻게 된다는 사실인지 거죠. 규정합니까? 어떻게 규정합니까? 이걸 어떻게 규정합니까? 규정 그거는- 못해요. 이건 죽을 때까지요. 아니, 그건 조사해보면 나오죠. 연설 비서관이 자기가 쓴 거 하고, 나중에 대통령한테 갔는데, 그럼 나온 거 하고, 그럼 대통령이 고쳤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뭐, 그럼 할 수 없는 그럼 거죠. 끝난 거죠, 뭐. 그러나 뭐. 이건 또 못 잡아요. 박근혜 대통령 정직하신 분이니까. 아, 대통령이 네. 대통령께서 나는 고치지 않았다. 아니. 연설 비서관 너는 원래 여러 이렇게 가지, 보냈니? 여러 나는 가지 원래 고치지 방식으로.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그러니까 거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여러 가지로. 네. 근데 여기 이제 꼭 검사 같으시면 이제 검사 가시면 잘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니 고영태 씨의 그 증언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거 혼을 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무자들을. 네. 그 누구를 혼냈겠습니까? 누가 만약에 누구를요? 여기서 이 혼을 냈다. 그건 지켜봐야 되겠네. 근데 뭐 연설문을 이렇게 뭐 작성하는데 또 최순실 씨가 또 이게 관여해서 그 연설문에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미스가 났다. 네. 실수가 좀 잦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믿고 싶지 않은데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실이 있는데 거기에 설마 개입했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희도 개입했을 거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개입했다는 같은데. 그 말이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죠. 어? 고영태라는 사람한테 나온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40살짜리 20살인데 뭐 거의 20살 차이가 나는데 최순실 씨하고 거의 반말할 때도 있다. 뭐 이런 그 고영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최순실 씨가 한국과 독일의 더 블루케이라는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요. 거기에 다 여기에는 이사로 돼 있고 저쪽엔 대표로 돼 있는 사람이 고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영태라는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계의 황태자라는 차은택 씨가 있었죠. 네. 그 차은택 씨를 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한테. 소개하고 나서 나중에는 차은택 씨하고 의견이 엇갈려서 아마 고영태 씨가 좀 밀린 것 같은데 네. 이 고영태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영태 씨 증언이라고 지금. 고영태 씨가 지금은 최순실 씨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차은택 얘기하시는 씨하고 겁니까? 그 거리가 멀어져서 사실은 최순실 씨하고도 좀 멀어졌다고 봐야죠. 아,